네, 방송 언어 4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교재 72쪽에 이제 그 끝에서 넷째 줄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준어가 아닌 어휘를 사용하거나 낱말의 쓰임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자료 프린트물 그 4쪽에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강의 자료 4쪽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경우를 이제 몇 가지 샘플링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일단은 그 화살표로 된 것은 자막 자체에서 방송 자막 자체에서 화살표의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냥 그 대괄호 안에 들어간 것은 이제 올바른 표현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자막의 경우에 어떤 방송에서의 그런 어떤 그 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뭐 가끔 TV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워낙에 요즘은 또 방송에서의 그 자막의 기능이 워낙 그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와 흥미를 따르다 보니까 자막이 이러한 어떤 그런 순화, 뭐 정화 이런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머리끄댕이 이제 음라우트형 이모음 역행 동화가 반영된 형태인데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막에서 머리끄덩이라고 수정해 놓았고, 옴싹달짝도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이제 맞춤법 문제에서 오류가 많고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많이 그 빈도가 많은 예라서 이건 옴짝달싹. 네, 이제 많은 그 이제는 거의 많이 알아서 오히려 초창기에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여러분들 틀리다와 다르다의 경우에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 틀리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구어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휘들이 우리가 규범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틀리다는 사실 OX여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름을, 근데 그 다르다라는 의미까지 포용하는 의미 영역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차시에서 말했다시피 기술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어떤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와 어떤 의미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의미 확장을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규범 언어에서는 일단 규범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 언어에서는 최소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앞에서 긴장, 뭐 외래어 표기를 텐션도 이렇게 했는데 많이 쓰죠. 뭐 긴장 타다, 뭐 사실 긴장이 되다 혹은 긴장을 하다 정도로 써야 되는데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계도, 나 한계도 배가 안 고파. 사실 참 농담처럼 장난처럼 선생님 세대부터 사실 이제 선생님 어릴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계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틀린 걸 알면서 쓰는 세대 공감 단어 같은 것,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 원래 단위명사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 몸부터, 뭐 너의 몸부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저 머릿속, 제 머릿속, 뭐 저가, 제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휘 선택,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5페이지로 가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표준 발음에 위배되는 방송 문어. 지금 우리가 이 챕터를 배울 때, 미디어나 관련되는 공부를 공부할 때 영화와 방송을 먼저 배운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자꾸 띵똥띵똥 소리가 나죠? 그 스피커에 그 알람을 설정을 해놨더니 그 메일이 올 때마다 울리네요. 소리를 껐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하다 보니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끊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지각생 때문이에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과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구어 합법에 대한 것을 먼저 배우게 되니까, 구어다 보니까 이제 표준 발음, 정확한 발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또 숙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표준 발음법은 여러분들 아마 요즘 학생들은 여러 가지 뭐 한국어, 뭐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중고등학교 때 보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표준 발음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뭐 겹받침의 발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표준 발음법에 대한 규정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어두 경음화, 어두 된소리화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칠판에다가는 힘이 세다라고 쓰지만 선생님조차도 야, 너 힘 세다 그러지 힘 세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두 경음한 얘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어로서는 혼란을 느끼지 않는데 구어 상황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규범에서는 이런 어두에서 비표준적인 경음 발음을 하면 안 된다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기술 언어학의 관점에서 why,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연구하는 게 사실 선생님 같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사실 그 배경을 말하면 방송 언어와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간혹 궁금할 것도 같아서, 원래 한국어의 경음이 아주 옛날부터 뭐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 시기 뭐 5천년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원래 계통적으로 알타이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알타이 조어 시절, 할아버지 언어 시절, 영어로는 parent language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삼국의 시대에 이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이르면 평음하고 현대국어에서의 그 예삿소리죠. 평음과 거센소리, 유기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경음은 된소리는 고대 국어 단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된소리 경음은 언제 등장하게 되었느냐? 한 10세기경, 고려시대 초기부터, 고려 건국이 930몇 년인가 그렇죠?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10세기 이제 초 무렵부터 이제 어두 경음 어두에 이제 단어의 첫머리에 경음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 현대 국어 한국어의 자음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 전문 용어로 삼지적 상관속 이렇게 말하는데, 평음, 경음, 유기음의 삼각 대립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한국어의 특성이에요. 사실 이제 많은 언어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그런 대립 체계, 그 양분 대립 체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 혹은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것 못지않게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고 외국 나가보면 한국어 잘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를 배울 때 평음, 경음, 유기음을 구별하는, 그래서 풀고기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남의 나라 언어 배우기가 바빴지만, 지금은 우리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혹은 세컨 랭귀지나 포린 랭귀지 외국어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학습법, 교육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게 경음이 이제 10세기 이후에 한국어의 자음책의 경음이 등장하다 보니, 자, 늦게 등장한 녀석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후발주자니까 빨리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 이제 현대 국어에 계속 근대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경음이 자신의 영역 확장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표준어로서 깨구리라고 쓰지는 않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경음의 세력이 굉장히 확장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 경음화에는 기술 언어학적으로 규범 언어의 측면,
OX의 측면이 아니라 언어의 어떤 변화의 단계에서 그런 비하인드가 비하인드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언어 변화의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네, 방송 언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예를 보면 다 아는 겁니다. 화를 당기다인데 땡기다. 이거는 어두 경음화의 움라우트 이제 아지랭이 같은 저기 방금 앞에서 봤던 뭐가 있었죠? 머리끄댕이랑 같은 이죠. 그것까지 등장하고요. 제일 뭐 부서질 것 계속 그다음에 뭐 조금 또랑 찡찡거리다 그 다음에 날아다니고 원래는 날아다니고 날아가는 데인데 날아다니고 굉장히 말라요. 흐르고인데 흐르고 그쵸 가르고인데 가르고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변화의 예를 보이는 그런 발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고 몰라도 똑같은 거네요. 지적하려면인데 지적하려면 많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무대 서다가 쓰다가 되는 경우 언제가 은제 증말 이런 식의 그런 바우얼레이징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전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율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선율, 전율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전율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율, 표기대로 발음을 해야 되죠. 근데 전율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전율로 발음하는 등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선율보다는 선율이 더 글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꼭 그런데 선생님 발음은 사실은 전율이나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전율, 선율 그렇게 발화를 하는 경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의 문제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의식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에서 말하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히 이제 언어 습득을 하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날 보면 내가 전화 목소리로 엄마랑 딸이 구별이 안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이 안 돼. 목소리도 톤도 비슷하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 어떤 집 식구들 만나보세요. 말이 빠른 집 사람들은 그 집 식구들은 다 말이 빠르고 말이 느린 사람들은 또 그 집 식구들은 다 말이 느려요. 언어 습득의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제 성장기에 많은 학생 여러분들도 뭐 TV와 더불어 자란 세대들이고 또 뭐 선생님은 그런 정도까지 세대는 아니지만 TV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특히 발음은 그렇습니다. 외국어든 한국어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것이든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든 발음 교육이 가장 어렵습니다. 발음 교육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한국어 내 방언하자를 보면 아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그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 특정 방언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 화자들의 경우에는 어미나 뭐 조사나 이런 특수한 어휘적인 방언의 속성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운율자질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성조적인 요소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서남 방언인 전라도 방언권의 경우에는 이 운율자질인 성조가 없기 때문에 교정이 조금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 한국어를 보면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끝끝내 발음이 잘 수정이 안 됩니다. 발음이.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런 속성을 좀 뭐랄까요? 이런 것을 좀 전문 용어로 내재화된 언어 지식, internalized linguistic knowledge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재화된 것들,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 잠재의식 차원에서 수용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능력 중에 특히 발음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뭐 혹시 부모님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발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때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공중파는 더더욱 그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3
네, 5쪽에 3.3 영화 심의 규정. 이제 국어합법이니까 영화 심이 이제 뒤에 뭐 연습 문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방송 언어도 나와 있는데 영화 심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물 등급위원회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화의 등급이 소개되어 있어서 아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쪽 전공인 친구들도 있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게 뭐 청소년 가다, 12세 가다 이런 관람 등급의 그 정의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람 등급을 만드는 그 기준 요소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이런 7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 어떤 그 윤리관이라든지 가치관이 건전하게 이제 안정되어 있지 않는 연령의 어린 친구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람에 제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재 75쪽에 이제 영화 심의 규정이 있고요. 86쪽에 가면 이제 연습 문제 쪽인데요. 우리 교재의 86쪽에 가면 방송 광고 심의가 있고 88쪽에 가면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 분류는 88쪽에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같이 한번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영화의 경우에는 관람가라 하고 88쪽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시청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것이고 영화는 관람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다르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 관람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세 관람가. 그래서 이제 12세 관람가 여러분들이 보면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12세 가의 경우에는 아주 아동들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만화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반의 그런 조건이 있고요. 15세 관람가의 경우도 역시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가 부모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뭐 지독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을 사실 이제 15세가 중학생 정도인데 들고 가시는 일은 별로 없죠. 근데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15세가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허용 규정을 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청소년 관람 불가와 제한 상영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 불가라고 규정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나이가 여러분들 그 성인의 나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선거권의 나이 막 이런 것이 조금씩 다 법령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은데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늦게 이제 뭐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뭐 잠깐 몸이 아파서 쉬거나 이러면 성인의 나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뭐 영화를 보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나이와 불가하게 그러면 이제 관람 불가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한 상영가는 이제 뭐 예술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 중에 극단적 선정성과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이제 이게 너무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한 상영을 하게 되죠. 이거는 선생님도 뭐 어떤 예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아예 상영 불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80년대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한 상영이니까 이것은 상영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단 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내려가 보면 지금 7쪽에 강의자료 7페이지에
끝에 보면 보충 자료라고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 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참 여러분들 이번 챕터에서 규정을 배우다 보니 온갖 법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교육법이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와 그럼 고등기술학교는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그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없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두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6쪽으로 넘어가 보면 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영화 심의 규정에서 각 등급별 전체 관람가냐 12세 관람가냐 15세 관람가냐 또 청소년 관람 불가이냐에 따라서 등급별 언어의 제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등급별 언어 제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목이 아파서. 네, 1차 시 영상은 아침에 찍었는데 지금 2차 시는 밤이 되고 있어요. 저녁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인가요? 네,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얘기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35분 찍는데 진도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딴소리를 했던 거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간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이제 영상을 25분 이상 25분 정도에서 25분은 넘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75분 사실은 150분 수업인데 그러니까 절반만 수업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절반만 강의를 찍고 사이버대학에서 검증한 결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많이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과제 적절히 지금 보니까 그 배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올린 사람 다 안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대평가가 있어요. 네,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각 등급별 언어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람가에는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고 혹은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그래서 욕설, 비속어, 저속어 없고 또 욕설 표현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 모욕, 저주하는 표현이 없고 또 가족, 동료, 친구 간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예를 들면 아유 이 기집애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또 친구들끼리 아니면 이모가 조카에게 뭐 이 녀석 이 귀여운 녀석 뭐 이런 거 뭐 아이 똥강아지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콘텍스트 클로라고 하죠. 문맥 단서를 통해서 욕이 아니고 그러나 물론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한 수준의 비속적 표현도 전형적인 18 이런 욕은 절대로 수용이 안 되겠죠. 18을 농담처럼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농담처럼 길거리에서 친한 친구끼리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방송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번을 보면 아동의 바른 언어 습득 아까 말했다시피 특히 이제 잠재적으로 아동의 언어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터넷상의 언어, 그 다음에 찌질이 쩔다, 깝치다, 빡치다, 또 협박하는 말,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전체적인 맥락상 정당화될 수 있고 드물게 표현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얼마 전에 김구라 씨의 말투에서 누가 뭐라고 막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라디오스타가 그래서 늦은 시간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방송되는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죠. 영화는 그렇지가 않지만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그 10시 이후라고 하는 거 홈쇼핑은 요즘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속옷 광고 같은 경우도 10시 이후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쩌러라고 하는 이게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무렵만 해도 쩌러가
아니 방탄소년단이 그닥 이제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노래가 나름 히트를 쳤던 것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국어학 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영상물 심의라고 해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하는 그런 일을 잠깐 하셨는데 그 제목이 수용이 되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쩔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 글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땀에 쩔다라는 것은 표준어예요. 땀에 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쩔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되게 뭐 멋지다, 멋있다 이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쩔다라는 표현이 그 노래가 제목으로 통과된 것이 참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다음에 곧 마저 읽고 설명을 할게요. 협박하는 말,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이런 것도 이제 뭐 너 죽을래, 재수 없어,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서 이것도 사실은 맥락상 허용이 되는 수도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시적인 그 정보 값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줄 것은 맨 강의 자료에서 10쪽 보충 자료를 잠깐 볼게요. 강의 자료 10쪽. 네, 10쪽이죠.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강의 자료 10쪽에 보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 홈페이지 선생님이 스틸샷으로 찍어서 올린 것인데 여기 보면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사전, 국어 상담, 어문 교범, 공공개선, 뭐 교육 뭐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보면은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고요. 그 다음 한국 수어사전은 이제 수화와 관련되는 사전이고요. 한국어 기초사전은 외국인들을 위한 사전이에요. 외국인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근데 이제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가보세요. 네, 마지막 페이지 11쪽으로 가보면 역시 우리말샘을 스틸샷으로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해서 여기 지금 새로 옳은 말에서 거말이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쩔다를 올리는 거야.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쩔어는 지금 표준어로 보고 있는 사전도 있고 이제 땀에 쩔다 말고 이 다른 의미의 쩔다라는 뭐 아주 뭐 그런 여러분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에서 이 의미 같은 그런 의미로 쓸 때는 표준어다, 표준어가 아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어요. 절반반이고 아점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겸해서 먹는 아점은 표준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제 반 이상의 찬성이 더 많아야만 표준어로 이제 등재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엔트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샘은 뭐냐면 간단히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위키피디아, 뭐 나무 위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사전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필 참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런 어휘는 새로운 우리 국어 어휘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나이 세대에 따라서 쓰는 어휘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언어 변화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이 어휘 변화예요. 여러분과 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훨씬 더 많지만 여러분들의 용어와 나의 용어는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상 굉장히 다를 거예요. 세대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샘은 내가 이 단어는 새로운 신조어로서 표준어가 될 만해 라고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10쪽의 선생님이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은 일반인들이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사전이다. 그리고 이 개방형 사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표준어로서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만드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재밌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다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등급별 제한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12세 관람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게 선생님도 읽으면서 웃겼는데 내가 쓴 책은 아니니까 뭐 가벼운 욕설 뭐 이런 게 된 거 이 새끼 뭐 나쁜 새끼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뭐 인격 모욕하는 미친놈 가다가 확 자빠져라 네 뭐 이런 것들 네 웃기죠 네. 그 다음에 뭐 나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점점 세지는데 그 세진 것을 필터링해서 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 뭐랄까 스스로 정화시켜서 수정해서 저건 욕설이니까 들을 뿐 영화에서 영화의 맥락에 필요해서 쓰는 것일 뿐 내가 걸러 들을 수 있는 연령에서는 좀 더 강력한 수준의 어느 좀 더 수준이 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야 뭐 입이 찢어져 볼래가 12세 관람가라고 이것도 15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 사용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순화되어 있고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세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외모 능력 무시하는 말 이런 것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기법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관람 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는 아주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그 폭력성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겠지만 다음 차시에 살펴보겠지만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이제 검열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언어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안 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제한 상영가는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대한 경멸적 모욕적, 그러니까 이게 제한 상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체를 상영을 했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특정 계층에 대한 비하,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 영화들을 만들게 됐을 때 이제 심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뿐 아니라 이렇게 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그런 검열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어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정성, 폭력성, 차별성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했을 때 제한 상영가를 하는 것 같고 상영 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정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강의 자료 7조까지 공부했고요. 7조까지 공부했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3차 시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